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창업비제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2022년도 예창패, 초창패, 서류평가 통과 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탈락했을 때 어떤 마음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실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콘텐츠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 내용이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류평가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발표평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초전의 개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한번 미리 준비하기라는 콘텐츠를 다루긴 했었지만은 그건 약간 예상 질의응답에 대한 어떤 대응?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내용에 대한 거였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표평가를 준비해야 될지 미리 준비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기초편하고 심화편 나눠가지고요. 심화편은 창금 특강으로 조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이제 동시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적입니다. 예창패, 초창패, 서류평가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 발표에 앞서서 내가 미리 발표 평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거는 마음가짐이 아니고 실제 미리 좀 준비를 해두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액션을 취하면 좋을 그런 내용들을 좀 주로 담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지금 오늘이 지금 2022년 4월 5일인데 지금 현재 확인된 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어떻게 스토리보드를 짜야 되고 끝으로 이제 오늘의 원픽 끝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화두를 던져드리는 걸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확인된 사항인데요. 오늘 문자를 몇 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선정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하도 많이 오니까 주관기관에서 미리 이제 문자를 다 날린 것 같아요. 전화 좀 그만하라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4월 8일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인데 조금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쪽하고 그 다음에 그 벤처기업진흥원인가 발명진흥원인가 저희 소셜벤처 쪽 뽑는 거 있죠. 그 소셜벤처 쪽에서 두 군데에서 온 친구들이 저한테 알려줬는데 일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일단 서류평가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말쯤부터 이제 실제 발표가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명 뽑잖아요. 이게 인원이 많으니까 실제 선정 절차가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번 주가 지나가야 서면 평가가 끝나고 실제 이제 결과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선정 인원이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좀 늦어져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더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관기관별로 차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개별 물자로 다 발송을 해줘요. 됐으면 됐다. 안 되면 안 됐다 이렇게 발송을 해주는데 이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려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주관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A부터 Z까지 혼자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좀 저도 따지고 보면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저한테 얻어내는 것보단 실제 주관기관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담당자들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문제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에 만약에 탈락을 했다, 탈락 문자를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창업중심대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게 아마 2, 3주 안에 열릴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시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전에 했었던, 제가 지난주에 찍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그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서류평가를 통과했을 때니까 서류평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발표평가 준비를 잘 해야겠죠. 그게 이제 오늘의 화두가 될 거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발표평가 준비를 그냥 잘하면 안 되고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이게 약간 그 방심을 한다 그러는데 서류평가에 선정되신 분들이 뭔가 이게 큰 산을 하나 넘은 그런 기분이다 보니까 그 기쁨에 취해서 이제 거의 다 됐다. 나 이제 가서 그냥 발표만 그냥 딱 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공식적으로 공고문을 살펴보면은 발표평가 대상은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주관기관에서 만약에 10명의 예비 창업자를 뽑거나 초기 창업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실제 지금 발표평가에서 뽑는 거는 20명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중에 10명은 들어가고 10명은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발표평가라고 하는 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한 2배수니까 뭐 전체 경쟁률이 10대 1이었다 그러면은 한 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즉 상위 20% 안에, 지원자 중에 상위 20%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것만 해도 되게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분명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배수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 실제 그 전체에서 딱 중간 정도야 꼴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명이 발표라면은 10등 딱 절반 정도야 꼴등으로 들어가서 평균 5천만 원이니까 4천에서 5천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조금 더 많은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발표 평가 되게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누군가는 분명히 떨어져요. 다만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이 채널 M&A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선정평가 들어가서 발표평가 들어가서 선정되고 그 외에 아직 이 채널을 모르는 분들이 좀 떨어져 줬으면 하는 그런 약간 이기적인 바람을 조금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긴장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요 발표평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지 좀 요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질문들 많이 하시고 의외로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질의응답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발표평가의 핵심은 얼마나 발표를 잘하냐가 아니고 얼마나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또박또박 얘기를 잘하고 내가 생각한 걸 잘 풀어내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체크포인트 1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이 9가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확실하게 이젠 여러분이 어느 정도 틀을 짜놓고 실제로 발표 자료 안에 들어가 있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건 만약에 그쪽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전략 자체를 좀 명확하게 짜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발표 일정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정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내가 이날 무슨 일이 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나 대신 다른 사람 가면 안 되냐. 근데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건,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여러분이 지금 5천만 원 1억씩이나 받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업 공고문 정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읽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서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하면 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평생 진짜 모으기 힘든 이 5천만 원 1억 원의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좀 스스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누군가는 이 댓글을 남겨요. 대표자가 발표해야 되냐. 이 명시가 돼 있어요. 창업기업 대표자, 동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CTO군 CEO군 공동대표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이름으로 냈으면 여러분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옆에 누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거는 주관기관의 의지에 의한 부분이라서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 가져가서 만약에 비대면으로 한다 그러면 실제로 화면에서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하고, 그게 아니면 현장 가서 실제로 본인 인증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일정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걸 고민해 보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한 거라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포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이 그렇게까지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일정을 바꾸고 여기 참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가 되게 단순해요.
나 이거 너무 개인 사정이 있고 너무 있어가지고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안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주간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 순서 정도 조정하는 거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타진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나 대신 다른 사람을 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심사위원 입장에서나 주간기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이 지원 사업보다 다른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거 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건 제가 오늘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대표자가 무조건 참석을 해야 돼요, 신청자가. 근데 이제 이 질문 또 누가 하겠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포인트 3 발표 환경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대면 비대면 어떤 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대면 베이스일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대면 베이스일 텐데, 지금 오미크론 문제도 있고 실제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대표자가 못 온다 이거는 안 되는 거지만, 대표자가 확진이 되거나 이래가지고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주관기관에서 다 체크를 했을 거예요. 주관기관이 뭐 확진이 되건 안 되건 무조건 나와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하겠죠. 그럼 그거는 정말 민원을 두드려 맞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면 베이스로 하면서 비대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아예 그냥 비대면 베이스로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정해진 룰이 없는 게, 원래 이거는 창업진흥원에서 주관기관의 재량에 맞춰서 니들 맘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안내를 보통 해요.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워낙 심하니까 아예 대면 자체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무조건 비대면으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아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알아서 하세요가 될 거고, 이제 대신에 이제 알아서 하되 문제 생기면 우리는 아니고 니들 탓,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책임을 미루겠죠.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주관기관의 상황에 맞게, 역량에 맞게 좀 더 최적화된 방법을 도입하도록 배려를 한 거고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그냥 주관기관이 알아서 하고 책임도 니들이 져라,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어쨌든 요건 주관기관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아마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에 따라서 될 거기 때문에 일단 환경을 무조건 확인하시고, 뭐 대면이면은 그냥 일정 맞춰가지고 무조건 시간 빼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비대면 같은 경우라면은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네트워크 환경을 되게 확인을 많이 해야 돼요. 항상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현장 네트워크가 안 좋았다로 불만을 갖거든요. 근데 보통 주관기관 측에서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보통 평가나 이런 데 가봤을 때는 실제로 그 전에 네트워크 다 처리해 놓고 문제 생기는 거 다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하고, 보통 이런 게 네트워크가 끊기거나 그러는 게 일부 몇몇 대표자만 끊기고 나머지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주관기관에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아마 여러분이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접속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쪽 서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주관기관이 만약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고 모든 참여자들이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관기관의 네트워크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여태까지는 거의 대부분 일부 대표자분들만 손해를 봤어요. 그런 피해를 봤는데, 그거는 대표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좀 이런 환경을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네트워크 환경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에 뭐 줌이다 구글밋이다 이게 정해지면 그걸로 사전 테스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휴대폰 LTE 테더링으로 갈아타가지고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백업 플랜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정 안 되면은 지인이나 어디 가가지고 좀 장소를 좀 섭외를 해서 그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트워크 환경 진짜 별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포인트 4는 이제 발표 양식을 확인을 하는 건데, 얘기했듯이 어떤 곳은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발표 자료 준비 없이 그냥 그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하라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자유롭게 서식을 쓰세요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템플릿 줘가지고 딱 여기에 맞춰서 갖고 오세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주관기관은 어펜딕스 안 됩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실제로. 예, 어펜딕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거야말로 보통 창업진흥원에서 컨트롤을 안 해요. 왜냐면은 창업진흥원 전문기관에서 이거를 컨트롤해서 정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책임이 창업진흥원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느 쪽으로 됐건 간에 하나의 주관기관에서 통일된 어떤 하나의 흐름만 나오면 A기관에서 시험 보는 방식과 B기관에서 시험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 형평성이 딱히 문제가 되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 어쨌든 그 기관에 지원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발표평가를 볼 때는 그쪽에서 어떤 양식을 채택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아마 지금은 안 알려줄 것 같은데 만약에 발표평가 결과 나오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좀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미리 확인을 하는 게 낫지, 뭐 여기는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 전화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각자 미리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발표 양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지침을 딱히 드리지는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정도면은 스토리라인 정도는 짜놓는 게 좋거든요. 근데 스토리라인을 짜려면은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아직 서식까지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생각하면은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그 스토리라인을 한번 짜볼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나는 일단 PPT로 발표한다고 생각을 해 라고 하시면은 일단 PPT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 만들지 않아도 뭐 전체 몇 페이지 중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뭐가 들어갈까 잡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짜는 방법도 있고, 템플릿은 뭐 어차피 사업계획서 템플릿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에는 1, 2, 3, 4 챕터에 맞춰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좀 순서 맞춰서 좀 발표를 해보시는 것도 좋죠. 어쨌든 간에 개인의 상황, 뭐 여러분이 좀 시간이 많으면 발표 자료까지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은 돼요. 나중에 뭐 이거 쓰지 않는다 그래도 한번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짜봤다는 건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뭐 구체적인 어떤 방식이 나오기 전까지라면은 굳이 뭐 PPT까지 만들면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뭐 사업계획서만 가지고도 한번 발표 연습을 해본다든지 해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게 지금 내가 가능한 방법인가 그걸 좀 정해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머릿속에서 고민도 해보고 간단하게 개요 같은 것도 좀 짜보고 하면서 준비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짜봐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오늘 내일 중에 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스토리보드가 일단 한번 나오면은 발표 자료가 뭐 사업계획서 방식이건 자유서식이건 템플릿 제공이건 간에 어떤 형태로든 나왔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흐름에서 조금 어긋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메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자유서식 떡 나오는 건 아니면 템플릿 딱 나오면 그때서야 준비하게 되면은 의외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빼먹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한번 좀 스토리보드를 미리 지금쯤 뭐 스토리보드라 그래서 막 무슨 콘티를 짜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개요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뭐 마인드맵도 좋고 뭣도 좋으니까 그걸 한번 짜보시면 좋습니다. 스토리보드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표 순서는 일단 사업계획서 양식을 기본으로 하세요. 왜냐면은 그 평가표가 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도 그 순서대로 발표를 하면서 평가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냥 나는 이렇게 발표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면은 발표 자체가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의외로 전달력이 되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유연성을 갖는 건 좋아요. 어쨌든 발표는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하게 가장 확실하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고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장을 보여주고 아이템 개발 방안, 차별화 방안, 사업화 방안, 일정 해서 요 순서로 기본적으로는 그 흐름을 따라주되, 거기에서 약간 유동적으로 여러분이 좀 더 그 아이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방향,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편한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방역성을 잡아가지고 끌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유연하되 기본 틀을 너무 흐름을 깨버리진 말자. 왜냐하면 이게 평가예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그 많은 분들이 그거랑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미생 보면은 그 미생이란 드라마 보면 거기에 그 판을 흔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얘기가 나온 거냐면은 그 미생이란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이거는 그 회사에서 사업 기획을, 신사업을 기획하는데 임원진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O냐 X냐였다고요.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임원진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 경우에는 임원진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판을 흔들자. 어차피 이 사업은 굉장히 특이한, 좀 기존에 없었던 거였으니까 이런 개념인 건데, 지금 여러분이 이 판을 흔드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다른 경쟁자랑 같이 컴피티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들 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존에 뭐가 있었다 이런 흔들판도 없는 거고 그냥 남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사업의 가치를 더 잘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기본적인 흐름은 평가의 순서에 따르되 거기에 여러분의 좀 자유로운 어떤 생각들을 담아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니라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편하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뭐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서 그거를 뭐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가지고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읽으세요. 아니면은 사업계획서를 조금 줄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뭐 설명을 해요. 구구절절히. 근데 기본적으로는 발표는 발표여야 됩니다. 그게 별도의 발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건 아니면은 사업 뭐 계획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건 아니면 템플릿에 맞춰서 템플릿은 사실 좀 요약의 성격이 있긴 해요. 템플릿은 요약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그 템플릿에 맞춰서 발표를 하는 것이건 간에 발표는 발표해야 된다. 즉 뭐냐면 여러분의 소울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어떤 인사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사업계획서는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미 써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읽는 거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나는 심사위원은 그냥 당신은 그럼 읽으세요. 나는 이거 보고 내가 맘대로 한 다음에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설사 뭐 자유 발표면 좀 더 다르겠지만은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발표를 한다 그래도 스스로가 어떤 스스로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기는 하되 기본적으로 거기에 쓰지 못한 부분들 실제 현재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로 빼먹은 거 되게 많잖아요. 분량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표현 같은 거를 다듬다 보면 빼먹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금 주의를 해서 발표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지켜야 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예요. 대표의 사업에 대한 시야, 인사이트죠. 인사이트와 소울, 여러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담고 있는 어떤 영혼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나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고 이 사업을 내가 진짜 전념을 다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고 내가 그걸 실현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의지가 늘 말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건 누구나 하는 말이고 그냥 실력 행사를 하면 돼요. 나는 이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이만큼 시장을 보고 있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양이들이 사방에서 지금 우러제끼고 있네요. 예. 근데 오늘의 원픽입니다. 자, 오늘의 원픽은 이제 거의 나왔다입니다. 예. 뭐 아마 여러분이 실제로 예창패나 초창패를 선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쓴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완주를 한 거고요. 지원을 했다는 것을 완주를 한 거고 이제 서면평가를 통과를 했다면 이제 발표평가까지 진짜 이제 한 2발짝 남은 거예요. 그 2발짝을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반은 떨어지고 반은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 반은 떨어져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거기에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뭐 다른 어떤 사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개인 사정도 다 중요할 거고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알겠지만은 이제는 정말 발표평가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5천만 원 1억이라고 하는 사업 자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은 진짜 이제는 뭐 회사고 뭐고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뭐 휴가를 내건 뭘 하건 해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온전하게 발표평가에 다 쏟아 부어야 되고 발표하는 날 그날 하루만큼은 최대한도로 시간을 비워가지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정 결과가 나오시고 진짜 발표평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준비하고 돌아가던 모든 것들을 다 스톱을 시키고 진짜 여기에 전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채널 M&L은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